일상 풍경, 못하는 게 어딨어? 안 하는 거지로 들어가 볼게요.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나의 선택이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센 워딩을 가지고 왔는데 네. 청취자분들이 이 워딩만 보지 마시고 지은님과 하는 대화를 보고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은님은 그런 거 혹시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 못한다는 거. 그 의미가 혹시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그쵸. 저한테 못한다는 의미는 이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음.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할 수 없을 때, 정말 딱 막혔을 때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아마 여러 가지 갈래로 다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못한다는 게 뭐냐면 예전에 했던 것 중에 크게 실패했던 거. 음, 뭐 조금 가볍게 예를 들자면 어떤 요리를 했어. 네. 요즘 뭐 흑백 요리사가 그쵸, 유명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 요리 한번 또 따라 해봐야지 했는데 절대 그 맛이 안 나. 이걸 못하는 게 맞아. 난 요리는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얘기하자면 그냥 제가 가끔씩 노래방을 가거든요. 네. 코인 노래방. 네. 들을 때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고음이 절대 안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못한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못하는 게 있을 때 지훈님은 어떤 또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해봐야지 아니면 저는 일단, 이걸 내가 못하는 게 맞나? 음, 내가 안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해보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떤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사실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 한 가지 길을 고집하느라 이것만 보느라 못하는 거 아닐까? 그 길만 보다 보면 다른 걸 놓칠 때가 있으니까. 네. 그럼 연기하시는 분들은 춤, 노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다 잘하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저는 노래에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노래는 그래도 좀 이렇게 다른 능력치보다는 살짝 이렇게 밑에 있다. 네. 밑에 있다. 뭐 우리가 멀티 테이너도 좋지만 또 못하면서 또 이렇게 얻어가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럼 못하는 것, 안 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죠. 의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음,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까 사실 못하는 거는 하고 싶어도 가로막히는 거고 안 하는 나의 의지로 내가 하지 않는 거니까 의지의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렵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느끼는 걸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쵸.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를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음, 오늘 주제에 조금 진짜 반대되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못하는 게 세상에 많아요. 그거를 나이 들고 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음, 어릴 때는 도전 정신, 나의 열정, 뭐든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걸 다 무너뜨리는 경험들을 하면서 음, 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안 하는 것들을 또 찾아내는 거죠. 음. 나 저런 걸 안 할 거야. 사람들이 설득해도 안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우리가 좀 기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술을 이제 거의 안 마시거든요. 술 마시자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뭐랄까 내가 경험해보고 나서 이게 본질적으로 나한테 안 맞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뭐 저는 기호적인 술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운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행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너무 힘든 아르바이트가 있어. 그럼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음, 나는 저건 안 할 것 같은데. 남자들이 가장 많이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군대를 안 가죠. 아, 다시. 뭐 이거 좀 웃으면서 얘기했던 거고요. 다음 질문은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능력을 의심했던 적 있을까요? 정말 많았죠. 예를 들면 미성년자 때 이제 연기학원을 다녔을 때 음, 뭐 이런 학교 모의고사가 있다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음. 내가 이거 학교 붙을 수 있을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오디션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그거를 잘 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좀 이겨내시거나 잘 이렇게 풀어 나가셨을까요? 한 번은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긴데 도망친 적이 있었어요. 음, 근데 도망치고 결국
제가 돌아온 거죠. 바로 돌아왔거든요. 한 10분 도망치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근데 그때 돌아가면서 되게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러니까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마인드네요. 어떻게 보면. 그럼 내 자신을 얼마나 믿어요? 전 지금 100이면 100 믿는 것 같아요. 그 100을 믿게 되는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경험치가 이렇게 쌓이면서 스스로 100이라는 걸 딱 받아들인 걸까요?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아까처럼 뭔가 나를 의심하는 순간, 나를 못 믿는 순간들이 있어도 그냥 진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뭔가 계속 쌓이고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또 믿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오기 같아요. 아, 맞아요. 제가 능력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오기가 발동되거든요. 그쵸. 일단 한번 여기서 견뎌보자.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당연히 너가 이긴 적이 더 많죠. 그거 알아요. 나이가 들수록 네. 예전에는 어떤 무언가 싸우는데 지금 나이쯤 되면 과거에 나와 싸워요. 과거에 저걸 더 했었을 걸. 그러니까 뭐 이 싸운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네네. 딜레마라든지 이런 갈등이라든지 뭔가 왜 그랬는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아니면 더 좋은 결과를 한번 받아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잘 안 맞아도 이런 거는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었던 일. 한 가지 아니어도 괜찮아요. 진짜요? 저는 어렸을 땐 책이었던 것 같아요. 책. 제가 초등학교 때 책에 빠져서 종례가 끝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주위를 봤는데 애들이 다 간 거예요. 책을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좋아했고요. 그때 어떤 책을 좀 많이 읽으셨어요? 아, 사실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시리즈로 돼 있는 약간 뭐 그런 아이들이 읽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좋아했습니다. 어떤 뭐 전집 이런 거거든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원래 어린이 전집 이런 게 되게 많이 그때 네. 있거든요. 그럼 책 읽다가 밤샌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꼬박꼬박 잠들었습니다. 잠은 잘 잤군요. 네, 잠은 잘 잤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책 읽다가 잠을 안 잔 적이 딱 2번 있거든요. 해리포터. 해리포터가 우리나라에 딱 상륙을 한 거죠, 그때. 책으로. 지금 뭐 어린 친구들은 영화로 먼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쵸. 그래서 그때 잠 안 자고 봤었던 것 같고 그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다시는 잠을 안 자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왜냐면 책 읽다가 무조건 잠이 들거든요. 그쵸. 이게 말하자면 독서가 수면제 효과가 엄청 강해요. 왜냐하면 재미를 느끼는 것보다 어떤 지식을 쌓고 내 생각을 전환시켜주지만 뭔가 이게 잠을 더 자게끔 눈을 무겁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재밌었던 일들이 30대가 되고 나서는 많이 없었는데 가장 그래도 마지막 생각나는 게 이 방송 편집을 하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진짜 바빠서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편집할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한 3시간 잘 때 3시간도 못 잤어요. 근데 편집을 해서 방송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쵸. 청취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그때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편집도 하고 올렸는데 나도 모르게 재미를 느껴서 그 새벽에 재미 느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뭔가 웃으면서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들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재미있는 일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내 감정들을 그냥 다 배제하고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때 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미리 시간 여유 날 때 다 편집을 하고 더 좋은 목소리로 청취자분들을 만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질문은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행동, 말과 생각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유한함에 대해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오늘 하루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내 삶이 유한하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모든 순간이 귀해지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살고 싶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에 딱 울타리를 알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고. 그쵸. 그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내가
어떤 걸 하게 된 게 있어요.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고 나서 일기를 쓴다던가 뭐 저는 아니면 아침에 뭐 루틴이 있다던가. 일기를 쓰는 것도 정말 맞고요. 저는 가족들 사진을 많이 찍게 되는 것 음, 같아요. 뭔가 예전에는 그냥 뭐 늘 당연히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사진을 집중적으로 찍진 않았는데 뭐 어느 순간부터 되게 많이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거 같아요. 우리가 기록한다는 게 기억을 남겨두고 싶어서. 맞아요. 기록의 형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예전에는 사진을 찍거나 앨범을 만들거나 지금은 인스타에 남기거나 카톡 배경이나 프로필을 바꾸거나 그게 저는 참 좋은 게 예전에는 하나의 방법이라든지 방법들이 단순화가 많이 돼 있었어요. 맞아요. 일기를 쓴다거나.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책을 내기도 하고 아니면 사진을 어떻게 또 모아서 영상을 만든다거나 네, 오히려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볼 수 있는 게 SNS에 올림으로 해서 음.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그냥 인스타를 편하게 했었어요. 네, 개인 인스타를.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여기다가 막 댓글을 남기기 시작하더라고. 모르는 분들이. 네, 저는 한 세 줄 정도 글을 쓰고 어떤 사진 같은 걸 넣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기록용이었는데 그분들은 그걸 보고 어떤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음, 그래서 아 이게 감정을 공유하는 게 참 좋은 거구나. 맞아요. 그리고 그 댓글을 통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음에 사진을 더 잘 찍고 말을 예쁘게 써야겠다. 내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였죠. 네. 그래서 팔로워도 많이 늘었고 이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지훈님 그러면 이런 적 있을까요? 인정하기 싫지만 너무 못해서 후회했던 경험. 음, 이 문장이 너무 어려우면 인정하기 싫지만은 빼고 네. 후회를 했던 경험. 후회를 했던 경험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그게 대학교 입시장이었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고등학교 성적표였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기분이 현재까지 되게 강렬하게 남아있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많이 드니까 시험도 안 보고 면접도 안 보고 네, 네. 결과를 받아들일 없잖아요. 네. 후회를 거의 안 해요. 음, 아마 제 나이대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면 돈을 좀 더 썼을 때 후회를 하거나 건강이 나빠졌을 때 그런 후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후회했던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20대 초반에 가장 큰 게 인간관계 같아요. 맞아요. 제가 나름 뭔가 사람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만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혼자서 스스로 그런 기준들을 많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음, 다만 30대가 되고 나니까 느끼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때 노력했던 것들이 잘 쌓여서 좋은 관계를 맺을 때도 있지만 음, 한순간에 그 관계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다시 돌아간다면 그 관계를 맺을지 안 맺을지는 다시 맺을 것 같긴 해요. 아, 제가 그러니까 원래 좋아하는 영화가 네. 어바웃 타임이거든요. 저도 좋아합니다. 계속 돌아가지만 과거로 돌아가지만 똑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영화 같았거든요. 네. 어떤 거는 바꾼 선택을 해서 내가 바꾸고 싶지만 마지막에 그 영화가 보여주는 게 그쵸. 똑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서요. 음, 혹시 지훈님은 뭐 그런 영화 있을까요? 어바웃 타임 말고 좋은 영화. 좋은 영화요? 저도 어바웃 타임 진짜 좋아해요. 어바웃 타임도 좋아하고, 리틀 포레스트라는 한국 음, 영화도 좋아해요. 김태리 배우님이 나온. 맞아요. 그럼 그 영화는 어떤 메시지가 좀 있었어요? 저도 보긴 했었어요. 그 영화는 그냥 관객들이 계속 지켜보게 했던 것 같아요. 주인공이 엄마를 기다리고 또 추억하고 감자를 심고 홍시를 만들고 그냥 그렇게 감정을 막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뭔가를 막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걸 스스로 회원이 시간으로서 이겨내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했어요. 리틀 포레스트가 좋은 게 사계절이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를 바로 캐치할 수 있는데
주인공의 감정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거의 주인공이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모든 활동을 하거든요. 맞아요. 친구들을 만나거나 요리를 한다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엄마를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엄마와의 추억을 회상한다거나 그래서 아마 지훈님이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겪으신 게 아닐까. 네, 좋았어요. 청취자분들 생각나시면 뭐 겨울 됐으니까 한번 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잘 어울립니다, 이 계절에. 네. 그리고 이색 질문 두 가지 하면서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패할까봐 너무 두려워라며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어떤 말 해줄 것 같아요? 지훈아, 나 실패할까봐 무서워. 제가 정말 아끼는 친구라면 일단 첫째로 나는 네가 실패해도 너의 옆에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먼저 해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패를 해야 또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을까? 라고도 말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못한다는 게 어릴 때는 너무 큰 강박적인 거였거든요. 네. 잘 생각해보니까 실패해도 계속 실패를 하는 게 더 좋은 경험이 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들 조금씩 이겨내는 것들도 하나의 어떤 단단한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제가 이 말을 해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20대 분들 그리고 20살부터 26살 분들이 많이 들으니까 저도 그때 실패를 많이 했고 저도 좌절을 하기도 했고 네. 어떤 환경의 탓을 하기도 했고 두려워서 못해서 뭔가 긴장을 해서 이렇게 떤 적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더 해볼 걸 이런 말로 결론이 지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못했던 일의 결과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가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저도 사실 이걸 아직 뭐 현명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은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다시는 그 일이 찾아왔을 때 똑같이 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또 더 나아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맞아요.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우리가 그 장애물에 막혀서 안 가진 않잖아요. 네, 그럼요. 피해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밀고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를 참 어려웠던 게 실패하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 실패하고 나서 집에 와서 이불킥을 열심히 차고 잠도 안 올 만큼 그 감정이 너무 복잡해지는 느낌. 네. 근데 우리는 실수를 또 하거나 실패를 또 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안 해야지. 네. 다음엔 더 잘할 거야 했지만 비슷한 환경과 상황에 놓이면 어느 순간 또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인정해주자.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처음 단계가 인정을 하는 순간 내가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을 겪어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거. 다음에 또 일을 반복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 실패 또한 인정해주자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완벽주의자 성격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사람들마다 성향이 좀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청취자분들이 이런 실패한 경험들을 댓글로 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남기면서 서로 같이 위로해 주는 거죠. 나도 아팠고요. 청취자 다른 분도 아프셨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요. 지훈님 1시간 정도 이야기 나눴거든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그냥 너무 편하게 얘기하고 진짜 그냥 대화 나누고 가는 것 같아서 라디오가 인기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지훈님이 라디오도 좋아하시고 이런 주제를 편안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오프닝 토크, 사이상담소, 주제편 하면서 지훈님만의 생각을 청취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소중한 경험들을 또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공감을 하실 테고 나도 저런 적 있는데 지훈님의 경험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또 받아들이고 계신 게 아닐까. 그래서 청취자분들 듣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도 지훈님이랑 한 시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훈님이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방송 이외에 인스타 424POD와 이메일 424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언어 유희, 낭만과 감성, 그리고 젊음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